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장문형 백자 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나의 한국 생활 적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문형은 종합평가만 했었는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중간평가 장문형 백자 쓰기도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나의 한국 생활 적응입니다. 자,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두 번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쓰기를 하기에 앞서서 관련 어휘 및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낯설다, 익숙하다, 명사에 적응하다, 문화 차이가 크다, 신기하다, 서투르다, 가족이 그립다. 자, 첫 번째 낯설다는 전에 본 적이 없거나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상태일 때 낯설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낯설다 형용사고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문화도 잘 모르고 한국의 언어도 잘 모르고 뭐 음식도 잘 모르고 모든 것이 고향과 달라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의 느낌, 낯설다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익숙하다. 자, 익숙하다는 자주 보거나 자주 경험해서 처음 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는 여러 번 하고 많이 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똑같이 형용사고 낯설다, 익숙하다는 반대말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회사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 자,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번 하고 잘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익숙하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3년이 지난 후에 회사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에 적응하다. 적응하다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알맞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 직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맞춰서 내가 알맞게 변하려고, 알맞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직장에 알맞게 되다.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 여기서는 명사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에 적응하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다, 새 집에 적응하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 차이가 크다. 문화 차이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또 한국에서는 뭐 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그릇을 들고 밥을 먹어요.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차이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국 생활 적응에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한국과 우리 고향은 문화 차이가 크다. 한국과 명사와과 우리 고향은 문화 차이가 크다.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나다도 쓰고요. 차이가 크다는 크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신기하다인데요. 신기하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뭔가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말할 때 씁니다.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것이 신기했다. 자,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가위로 자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을 가위로 자르지 않고 칼로만 자르는 나라가 있죠. 근데 고향에서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것이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뭔가 새로웠어요. 그래서 자르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용사라서 명사, 이가 형용사 사용해서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서투르다 볼까요? 자, 서투르다도 형용사인데요. 서투르다는 어떤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일을 잘 못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잘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서투르다는 르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아서, 어서를 사용하면 의가 사라지고 받침 리을이 생겨서 서툴러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투르다를 줄여서 서툴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어휘, 가족이 그립다. 자, 그립다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을 못 만난 지 오래돼서 가족이 많이 그립다. 자, 가족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못 만난 지 오래돼서 가족이 많이 보고 싶어요. 가족이 많이 그립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낯설다, 익숙하다, 명사에 적응하다, 문화 차이가 크다, 신기하다, 서투르다, 가족이 그립다. 자, 적응하다는 동사고요. 그립다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런 어휘 및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해서 한번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2개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이 어땠는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어요. 왜? 한국어가 서툴러서. 서투르다, 잘 못하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힘들었다 말하고 있고요. 자, 한국 문화를 몰라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 한국 문화가 고향 문화와 달라요.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몰라서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말했네요. 자, 다음은 2번째 질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토요일마다 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회사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회사 동료가 도와줬어요. 도움을 받다 해서 자,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로 백자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백자여서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니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어도 서투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자, 2번째 질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토요일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을 말할 때 을 때를 사용하고 이 오다 가다 같은 경우는 오고 있어요. 이거는 올 때고요.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때는 왔을 때로 사용합니다. 과거로 왔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어도 서투르다, 다지우고 고.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런 얘기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서 이유. 모든 것이 어땠어요? 모든 것이 첫 번째 낯설다. 두 번째 힘들었다. 두 가지 말했네요. 그래서 낯설고 힘들었다. 어땠습니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제 만약에 쓸 수 있는 양이 더 많다면 뭐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백자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넣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제? 토요일에 같은 일을 해요. 토요일마다 사용하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익숙해요. 형용사의 변화를 얘기할 때 형용사의 지다 사용하죠. 그래서 익숙하다, 익숙해졌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어도 서투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토요일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자, 여러분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중간평가 쓰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백자 쓰기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